시장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섬세한 시각을 또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인사이드, 오늘은 대신증권의 오승훈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경기와 또 유동성의 힘겨루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경제 지표가 이번 주에는 발표가 되게 됐는데요. 이런 지표의 영향력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지표가 21일 날 발표되는 연준의 그 의사록 공개가 있고요. 이 부분들은 뭐 지난 5월 달부터 계속 시장에서 그 테이퍼링, 그 자산 매입 축소를 의미하죠. 이 부분들을 자극했었기 때문에 이제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2일 날 최근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유로존의 PMI,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유로존이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중국도 8월 달 PMI 예비치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전망치는 전월 대비해서 또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유로존 PMI와 중국 PMI가 예상대로 나온다면 21일 날 있는 유동성 축소와 관련된 우려들을 극복하는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이제 긍정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뭐 미국 증시 지금 나흘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의 원인이 QE 축소에 대한 우려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QE 축소와 관련해서 물론 계속해서 시장에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5월 말 6월에 나왔던 노이즈에 비해서는 좀 영향이 줄어든 양상이거든요. 이것이 앞서 말씀해 주신 유로존이라든지 중국의 경기 회복과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5, 6월 달 테이퍼링 샥이 극대화된 것은 이제 금리 상승이 되면서 그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 가능성들,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 경기도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네. 대체적으로 ISM 지수가 대표적인데 50 이하로 일시적으로 수축 국면에 들어갔었고, 당시 유로존은 회복의 기미가 없었고 중국도 신용 위기라든지 그 경기가 경착륙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경기 우려와 유동성 축소가 맞물리면서 충격이 극대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말씀하셨던 대로 유로존이 살아나는 부분들이 좀 뚜렷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금리나 이제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 부분들 일정 부분 상쇄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5, 6월과는 좀 다른 팩터다. 그러니까 결국은 5, 6월 달은 유동성 축소가 전적으로 반영되었다면 지금은 유동성과 경기 간의 균형들이 맞춰져 있다라는 부분들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유동성과 경기의 균형이 맞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 측면에서 보자면은 선진국과 또 신흥국 간의 디커플링이 상당히 심화가 됐었는데 어느 정도 물론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좀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물론 며칠 동안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저점 대비해서는 반등이 나온 모습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8월 달 글로벌 증시 수익률을 요약하자면 유럽 국가들이 상위 탑 10에 모두 포진해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동유럽 국가라든지 유럽의 생산기지죠. 그리고 유럽에 그동안 부진했던 남유럽 국가 중에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상위권에 위치해 있고요. 반면에 미국 증시가 2% 넘게 하락하면서 8월 달에 이제 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좀 우려를 높이고 있는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전혀 회복을 하지 못하고 계속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 태국, 공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간 영역에 위치해 있는 게 이제 중국과 한국 등이 일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특징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은 지금 뭐 한국이라든지 중국이 일부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상 매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부담,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미국 증시는 다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현재 미국 증시 S&P 500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예상 PER이 한 14.3배 정도 되기 때문에 전 세계 평균이 한 12.8배 정도이기 때문에 좀 높은 수준에
있어서 특별한 악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뚫고 갈 강력한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그 그림을 하나 더 보실 텐데요. 네. PBR 기준으로 이게 국가별로 PBR 밴드 최근 5년간의 밴드를 비교한 건데 그림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점선으로 표시된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원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현재의 12개월 선행 PBR의 수준을 나타낸 겁니다. 동남아시아 국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주가가 좀 부담스러운 수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 그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 밸류 부담들도 동남아 증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PBR 밸류에이션이 네 번째 보시면 이 빨간색이 역사적 상단 수준, 5년간의 역사적 상단 수준에 위치했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이고요. 낮은 국가들 보면 제일 끝에 보시면 스페인,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지난 5년간의 PBR 밴드 그리고 절대적인 지금 PBR 수준이 낮은 수준이어서 이러한 국가들 그 선진국 내에서도 밸류 부담이 높은 미국, 일본보다는 유럽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고 예. 그리고 신흥 국가 중에서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중국, 한국 같은 제조 중심의 수출 국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주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펀드 자금의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저 PBR 국가에 좀 몰리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예, 수치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표를 하나 통해서 좀 예. 보여드리면요. 그 글로벌 자금을 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보면 미국 내 자금 흐름은 제일 위의 영역입니다. 먼저 보시면 채권형 펀드에서 자금 유출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규모가 좀 줄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 채권에서 빠져나간 자금들이 5월, 6월 달은 MMF로 이동했다가 지금은 6월 말 그리고 8월 달 들어서는 주식으로 소폭 자금이 좀 이동되는 모습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에서의 외국인 순매수 보시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 쪽에서는 순유출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과 대만에서는 유입이 되고 있는데 8월 들어서는 한국과 대만도 차별화되고 있는 그러네요. 모습입니다. 대만은 순유출인 거죠. 빨간색이 많이 예,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만 쪽에서는 좀 유출이 되고 있고 한국은 외국인들이 비차익 매수로 들어오기보다는 특정 종목 중심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다음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현대차 대표 종목들 중심으로 공략을 하면서 한국과 대만이 좀 차별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일 마지막에 글로벌 뮤추얼 펀드 동향 보시면 여전히 미국, 일본에 대한 선호는 유지되고 있고요. 네. 특이할 만한 점은 두 번째입니다. 서유럽입니다. 5, 6월 달에 유치했던 자금들이 6월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8월에는 좀 더 가속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증시 내에서는 미국, 일본 선호가 유지되고 있지만 특이할 만한 점은 서유럽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서유럽 국가들은 미국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그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밸류에이션 잣대로도 자금 유입을 좀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 또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 눈에 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최근에 시장이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수는 앞서서 기자를 통해서 알아본 것처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가 5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고 지난 4거래일은 또 1,000억 원이 넘게 비교적 큰 폭으로 들어오면서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대규모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유럽의 회복 부분들 그리고 한국의 경기 모멘텀도 사실은 3분기에 상당히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분기에 강해지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4월 달에 편성했던 추경 효과가 본격적으로 그 분기에 전체적으로 반영된 2분기에는 한 2개월 정도 반영이 됐고요. 3분기에는 풀리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기저효과가 상당히 클 걸로 예상합니다. 네. 설비 투자 같은 경우도 지난해 이제 기저 팩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면서 두 자릿수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경기의 모멘텀 그리고 한국 자체의 경기 모멘텀이 가장 크게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시기는 3분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제적인 베팅, 경기 모멘텀 그리고 PBR 밸류에이션 관점에서의 저평가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순매수, 한국 대표 종목에 대한 순매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고 이 부분들이 1900 이상에서의 안전판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상품 가격이 반등을 하고 또 저 PBR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또 8월에 특징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도 저평가 매력이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면은 외국인이 앞서서 또 일정 종목으로 순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따라가면 될까요? 아니면 어떤 기준을 세우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해야 될까요? 예. 섹터와 종목별로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그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기존의 주도주를 이제 사고 있는데 예. 이 부분들이 시장을 끌어갈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시장의 안전판 네. 역할들 삼성전자가 지난 7월 달에 전혀 지수 상승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줌으로 인해서 지수의 안전판을 만드는 역할들을 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상승하는 주도하는 섹터들은 7월 달에 나타났던 소재 산업재 쪽에 상승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여전히 아직까지 이제 PBR 매력이 있는 조선이라든지 건설 업종 그리고 철강 이런 부분들의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림 네. 보시는 것처럼 이미 화학주들은 5년 중간값 대비 PBR 수준이 이미 그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지금 현재 중간값 대비 상당히 괴리가 벌어져 있는 업종들 보면 은행이라든지 조선 그리고 철강 이런 업종들이 아직 PBR 여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업종들 중심으로 종목들 중심으로 공략하는 게 지금 현재는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오승훈 연구위원과 함께 마켓 인사이드 또 꾸려나가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